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 형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왜 못해요? 했더니 우리 애가 아직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끝날 때까지 양육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혼을 못하겠다. 자, 도와줘 이변! 이변 있는 이변, 이변 없는 이변. 정의로운 법률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간녀 고소, 상간남 고소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메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라 저도 포괄적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볼게요. 상간녀 소송은요, 이혼을 결심하시면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고 1, 피고 2, 그래서 피고 1은 배우자, 그리고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피고 2가 돼서 이혼 소송에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간녀, 상간남, 부정행위를 한 사람만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정행위 한 사람만? 네, 배우자는 빼고. 네, 저희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남편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남편이 상간녀 1, 상간녀 2, 상간녀 3까지 있는 경우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어다리네. 그래서 이제 이 본처분이라고 표현해야겠죠. 본처분께서 상간녀 1, 상간녀 2, 상간녀 3을 상대로 각각 부정행위를 하는 이 상대방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이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미성년 자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주 어릴 때는 뭐 이제 그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크면 사춘기라서 좀 그렇고, 또 아이들이 또 다 컸다고 뭐 결혼할 때쯤 되면 또 뭐 남편이랑 이혼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들 문제도 많고요. 더 많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더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 아는 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남자인데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 형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왜 못해요? 했더니 우리 애가 아직 미성년자라 미성년자 끝날 때까지 양육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혼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인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자기 자녀를 이혼 상태에서 양육비를 주든 키우면서 양육비를 쓰든 그거는 마땅히 써야 되는 돈이니까 이제 그 지인분 흉을 본 건 아니고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경제적인 이유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직은 자녀들이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양육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경우는 남편이 바람을 펴도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분할해줘야 될 재산이 많을 때, 예를 들면 부인분이 공무원이세요.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셔가지고 공무원 연금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렇다고 이혼을 한다 라고 하면 내 아이의 공무원 연금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억울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 그 자녀의 양육비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우리가 아껴서 잘 살세, 뭐 60세에 잘 살자 뭐 이런 거보다는 지금 소득으로 지금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보면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아파트 남편 명의든 자기 명의든 있어야 분할을 해서 뭐 정리를 할 텐데 자산이 없고 월세를 굉장히 좋은 데서 사시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분의 소득이 뭐 월 500만 원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월세로 좋은 데 사시고 아이한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딱 양육비만 받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생각보다 부정행위가 발견돼도 실제 이혼 소송에까지 나가는 경우가 제가 대충 보면 열에 한두 건? 뭐 이 정도? 네, 씁쓸하네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우리 아이가 양육비라는 게 미성년자가 넘을 때까지는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 한 명당
보통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해서? 아, 요거는 유승민 씨, 제가 다음에 이렇게 꼭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양육비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연령에 따라도 다르고요. 네. 이 자녀분들이 도시에 사는지 농어촌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또 다르고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 얼마 정도인지가 또 다르고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라서도 그 비율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자녀 한 명당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제분이 아픈 경우도 또 다르고 그래서 감안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양육비는 노숙자라도 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물론 저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했어요. 애가 셋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느 정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애가 셋 정도 되시면 버시는 돈의 상당수가 이제 양육비로 나가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가정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내 배우자만큼은 경제적인 문제나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오히려 상간녀 상대로 소송을 건다 했잖아요. 그럼 이 상간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맞소송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냐면 지금 이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그 부정행위자, 상간녀나 상간남만 정리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소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맞소송이 일어나면 거의 그 관계가 파탄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은 거의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소송을 당했어요. 그럼 소송을 당한 거 자체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저랑 그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한테 제가 자꾸 시비를 걸게 될 거잖아요. 너 때문에 너 조심하지 않아서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막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소장을 넣을 때 그렇게 쓰거든요. 우리 남편은 정말 성실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그 여자가 이상해가지고 꼬리 쳐서 이렇게 됐다. 저 여자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받는 그 여자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서로 맞소송이 일어나면 거의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상간녀만 정리하고 싶을 때는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면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하고 관계를 정리시키려는 목적이면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만약에 상간여든 상간남이든 내가 이제 소송을 한번 걸겠어 다짐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언제부터는 아니고 언제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간행위를 정확히 안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상간행위가 있었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상간녀, 상간남, 상간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도와줘 이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로 법률 이야기를 좀 해석을 해볼지 궁금하시면 계속 구독, 알림, 띠링띠링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도와줘 이변.